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인정되는 그 연구 전담 요원의 인정 요건에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 부분을 갖고 계실 경우에 가능한 부분도 있으세요. 기능사 관련 자격증 소지하신 분은 똑같이 마스터거나 특성고처럼 연구 분야 4년의 경력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특별히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연구 전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표자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이제 배정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제 기한제로 창업 1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른 부분 대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 디자인 분야 그리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여기 산업 디자인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로 원래 분류는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추가가 되셨어요. 원래 산업 디자인 쪽에 워낙 제품 디자인하고 포장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업의 대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연구소에서 연구 그 활동 분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산업 디자인 부분도 따로 과학기술 분야로 해서 그 연구 전담 부서 인정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이제 변경이 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 서비스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없었는데 전자상거래나 그런 쪽 아니면 좀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도 연구소를 정확히 인정을 해주고 연구 개발할 때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연구 분야를 확대시켜 주십니다. 지금 계속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특징으로는 산업 디자인 부분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도 거기 같은 경우는 자연계 분야, 원래 그 과학기술 쪽 분야는 자연계 쪽으로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는 자연계 분야 전공을 안 하셔도 이제 그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이 가능하신데, 주의하실 점은 연구 개발 하시게 되면 자기가 연구 분야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연구 개혁 활동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하고 지금 뭐 산업 디자인이라 그러면 제품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경력이 좀 필요하신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관련 분야 학사 전공자,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다 그러면 산업 디자인과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관련돼서 웹쪽이나 그래픽 쪽이나 그쪽에서 어차피 다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 연결고리만 찾으면 인정이 가능하시고요. 단 여기 관련 연구 경력 1년이라고 하시는데 새로 졸업하신 분들은 좀 모자르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내용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전문학사는 마찬가지 그런 기간적인 조건은 보충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 분야고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나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사로 봐서 기사로 봐갖고 그 연구 분야 경력 2년이 필요하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으시고, 여기 그 산업 디자인 분야하고 지식개발 서비스 분야는 꼭 그 신청하시기 전에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내가 신고하려는 우리 직원이 이런 과를 나왔다. 어디가 전화했어요? 그 상기업 쪽에 고객센터 전화하셔갖고요. 예, 물어보시면 그 상담하시는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완전하게 그분이 책임을 진다는 개념은 아닌데 많이 상담하시고 지식도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경력증명서를 보완하셔야 된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정 요건에서 아까 이제 인원 부분 말씀드렸는데 연구 관련 이제 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한 명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첨부하실 부분이 연구 전담부서를 처음에 냈는데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돼서 새로 또 인원 충원을 했는데 연구 전담 요원 조건을 충족한다 했을 경우엔 연구소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구소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 변경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고 전담부서 없애고 그렇죠. 연구소를 다시 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차피 연구소에서 이제 세제혜택이나 그런 거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연구 전담 부서든 연구소든 그거는 같이 이어져서 연구 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어져서 연구 전담 부서 있었던 비용도 그러니까 연구소를 중간에 바꿨다. 6월달에 7월달에 바꿨다 그러면 상반기는 연구 전담 부서로 발생된 연구 개발비잖아요. 하반기는 연구소로 발생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가지의 존재 자체는 틀리지만
연구개발비는 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인정 신청 절차와 이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설립을 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신고를 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연구개발 활동 계획서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뭐를 해왔다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립을 하고 그리고 신청을 하는데 보통은 그 기업분들이 생각을 준비하실 때 연구소를 낸다 그러면 인재 연구소를 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존에 일을 해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입사일 언젠가 뭐 작년이면 그냥 올해 1월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정리 작업 좀 필요하시고 그걸 좀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신청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은 뒤에 보시면 좀 많은데 자, 기업 자체를 조건에서는 뭐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재무제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물적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연구소 조직도, 그리고 회사 연구소 도면,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소 사진, 건축물 관리 대장. 그리고 인적 조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인력 현황, 그리고 인사 발령장, 졸업 증명서, 이력서,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사본,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경우는 경력 증명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왔었고, 그래서 기술 연구개발 활동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적어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술개발 참고자료, 특허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증빙이 필요할 경우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기업용 공인인서 발급 신청서는 그 회사가 이제 지방이고 본사가 그리고 지사가 서울에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공인인서를 만약에 지참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에서 그 본사가 상기업용 공인인서를 발급을 해놓으면 그 회사 공인인증서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 상기업용 공인인증서로 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다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로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절차 도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소 우선 설립해놓고 회사에 그 다음에 그거 내용을 준비한 다음에 기업의 공인인증서로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신고 접수하면 그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추후에는 발급된 거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사이트가 그 실제로 그 기업설 연구소 전담부서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그 사이트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그 rnd.or.kr 그렇게 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그 기업의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밑에 메뉴에처럼 설립 신고하고 변경 신고하고 뭐 자체적으로 정보 관리하는 마이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서 인증서 실질적으로 출력 처음에 또는 만약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여기에서 다시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상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락 기업하고 이런 연구소를 관리하는 기관하고의 서로 이제 소통 관계라든지 그런 걸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이 화면이 연구소 설립 신청할 때 사용하시는 화면인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연구소를 설립 신청하겠다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지금 왼쪽에 회색 페이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가진단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정확히 연구 요건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고요. 현재 내가 상황을 제대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를 하고 제출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게 몇 개 이상이면 이해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몇 개 이상이 예스가 돼요? 하나도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이걸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충족하십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예. 연구 인력이 없는데 연구소 신청할 일은 없죠. 예.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신고하는 그런 페이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첫 페이지가 이제 기업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연구소, 그다음 그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첨부 서류들, 연구소 사진이라든지 도면, 조직도 그런 부분들, 뭐 첨부 서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로드를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안 넘어가요. 예. 왼쪽에 그 연구소 신고서라는 양식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본인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고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열흘 정도로 잡으셔갖고 그 후에 인정서가 나오고요. 중간에 만약에 이제 보완 사항이 뜨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를 접수하게 되면 담당자가 접수가 되고 담당자하고 결제를 통해서 내용 정보 확인하고 이 기업의 연구소 신청한 게 적정한가 판단해서 다시 이제 기업에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 문자나 이메일로 대표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내에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그 보완 사항만 제출하시면 거의 검토해서 확실히 끝나고요. 만약에 그게 지나서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신고가 반려가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반려가 됐을 때는 준비하셔서 바로 다시 신청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서 제가 직접 한 거고요. 보시면 이거는 인터넷으로만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예, 따로 우편으로 보내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고요. 확인 안 나와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인증서를 이렇게 받으시면 인터넷 출력하셔갖고 액자라 그래서 보관하시고 연봉은 갖고 계시는 게 일단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3번 신고 연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뭐라고 지금 조그맣게 유효기간에서 적혀 있죠? 네. 이게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에 그 특례법에 적용되는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는 이 내용이 유효기간 내용이 없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연구전담 요원으로 들어가 있고 소기업으로 2명으로 제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만 이 인정서는 유효가 되고요. 그때 보완을 하게 되면 내용 없이 다시 변경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된 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물론 제대로 된 거고요. 제대로 된 거죠. 예, 그런 것만 잘 확인하시고 지금 저도 뭐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 사이트 들어가서 R&D 거점 케어 들어가서 보면 심의서서 한번 봤는데 연구 취소해랑 반려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봤는데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해지를 당하고 근데 실제로 그거 보면 그 이런 그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런 거를 못 맞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그때 미리미리 준비해 체크해갖고 언제쯤부터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여기다 배치를 해야 한다 그런 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솔직히 잊어먹고 있는 거죠. 내두고 있다 그냥 안 돼서 언제까지 보완해 라고 연락 왔는데 보통 15일이거든요. 안 되니까 그냥 해지. 그렇게 되는, 해지되면 1년 후에 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업체 관리하실 때 잘 얘기해 주셔갖고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나면 중간중간에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변경 신고하는 건데 똑같이 같은 사이트에서 변경 신고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갖고 물론 공인인증 로그인 하셔갖고 뭐 기업에서 뭐 아무 때나 수시로 이거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잊어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솔직히 기업들은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실제로는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지나더라도 최대한 기업에서 빨리 그걸 체크해갖고 가급적이면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밑에 내용 쭉 있지만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버리는 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이는 내용들이 변경 신고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업체 정보에서 뭐 매출의 종업 제공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활동 보고서 쓸 때 그때 이제 입력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냥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명칭 사업자 등록증 이제 명칭이 바뀌면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가 이제 명칭 자체가 어떤 회사의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게 전체적으로 또 명칭이기 때문에 상호가 바뀌면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소재자, 대표자, 업종
뭐 법정기업 유형, 뭐 요거는 중소기업, 뭐 소기업, 벤처기업 바뀌었을 때 다 변경 신고를 그때그때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잘 아시는 것처럼 2명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벤처를 얻으면 무조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명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3명이었으면 2명으로 바꾸면 1명을 뭐 다른 직원을 뭐 변경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챙기셔야 되고요. 연구소 전담부서 정보 같은 경우는 명칭이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이제 현판을 다시 만들어서 붙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판 붙이고 사진 찍고 다시 사진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보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사 나올 때 그거 갖고 나오거든요. 예, 똑같이 이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정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연구 분야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도매 업체인데 도소매 업체인데 제조업을 추가했을 경우에 지식산업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바꿀 경우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랬을 경우는 이 실제로 이 업체의 주업종이 뭔지 이제는 그전에는 상품 매출만 있다가 제조를 하기 시작한 제품 매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상품 도소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메인이다, 내 주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증빙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든지 아니면 매일 매출 합계표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연구 분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현황 당연히 이제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부분은 바로바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소재지나 면적 같은 경우도 이사 가거나 아니면 면적이 좁아서 넓히거나 했을 경우에 항상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서 그걸 증명을 하시고 제출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연구용 기자재는 그냥 평상시에 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합병 양수도 연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양수도 관련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십니다. 변경 신고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중간중간 내가 이제 관리를 제대로만 하시면 어렵지도 않고 또 나중에 문제될 경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신고나 그런 거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자기 기업에서 뭐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업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기업들이 뭐 직원 담당 직원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소장님이라든지 연구 거기 담당 직원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사후 관리 중에 첫 번째는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출. 이거는 올해 만약 연구소를 냈으면 인정을 받으셨으면 내년부터 매월 내년 4월에 요거를 그 사이트 중간에 보면 research.rnd.or.kr 여기 이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따로 서울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입력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매년 4월 정도에 요걸 한 번씩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내용들은 거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작성하는 게 그런 내용만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일반 현황이나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뭐 지역별 구분 이런 거는 이제 주소지라든지 그런 부분 변경되는 거 그런 거 보시고요. 뭐 어렵진 않은데 안 하시는 기업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걸리면 취소됩니다. 늘 예. 얘기해도 딱 끊어서 말해서 그러다 걸리시면 취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고까지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기업이 자체로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우리가 해주면 계속 우리한테 책임이 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연구개발 활동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사가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실사는 세무서에서 나오십니다. 네, 각 지역 세무서에서 나오셔갖고 확인을 하시는데 뭐 관리기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세무서에서 나오십니다. 네.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후에 실제로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밑에 보시면 신규 설립 및 변경 신고서는 이제 연구소 전담부서 갖고 인정 요건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장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연구소 왜 여기는 변경 신고가 없을까라는 걸 확인하러 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실 연구소 신청을 했는데 연구 직원들이 딴 데 가서 영업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나라에서 딱 정해놓고 규정을 법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상황으로만 만들어서 연구소를 만드시는 게 조금 더 회사에 유리하시죠. 무조건 사람만 많이 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조사 미제출한데 이런데 실사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연구에 실사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연구개발 활동 수행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인정요건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고된 거 내역을 갖고 가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정 조치하십시오 라고 하면 보통 그것도 15일이고요. 그 안에 정리해서 다시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대응이 안 됐을 경우에는 15일 지나고 그러면 예고 없이 그냥 연구소 인정서 날라갑니다. 그냥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주 빠짝차리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나오면 두세 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실사는 제가 예. 주로 통보를 하잖아요. 언제 가겠다. 예고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없습니다. 예. 제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글쎄요.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는 거로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미리미리 준비하시죠. 예. 연락 오면 그때 준비할게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준비는 예. 예고 없이 나갔을 때 대응 안 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잠깐 얘기를 좀 이제 세무서 쪽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세무서 사무실에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세금 부분을 감면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소를 운영을 하냐 그거는 세무서에서 감사를 나가요. 나가서 직원을 불러놓고 연구 전담 요원을 불러놓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직원을 불러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실제 사례를. 다른 직원 불러서 여직원 불러갖고 저 부장님 뭐 많이 도와주시죠? 뭐 얘기 잘 하시고 많이 도와주셔 그러면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겸임 연구가 되는 거예요. 전임이 아니라. 그럼 전임 하셔야 되는데 일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보완해서가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소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만약에 이게 뭐 1년, 2년, 3년 지나가서 세금 감면 받은 부분 추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예고한다를 하지 마시고 무조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렇죠.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거는 정확히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부분은 지원 혜택.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고 잘 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갖고 내려가겠습니다. 조세 지원에서는 연구개발비 25% 법인세 소득세 공제 받으시고요. 신선한 동력 산업이나 원천기술 그쪽에서는 연구개발 30% 40% 세액 공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 시 한 6% 세액 공제 받으시고요. 연구소용으로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받으시고요. 요거는 연구 전담부서는 안 되고 연구소 보유망은 기업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전담요원 연구 활동비에 대해서 월 20만 원 정도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관세 지원인데 연구 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 또는 물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8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력 지원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시 급여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친구 채용 연구요원의 이제 병역 의무를 면제. 요거는 해당 기업, 요거는 이제 선정을 받아서 그런 수혜 기업으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고요. 자금 지원 부분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연구 보조비 지원 받는 것 부분이 가점 받으셔갖고 저희가 과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의 부분 내용이고요.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ATC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신청 시 연구개발 사업에서 50%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벤처기업이나 1호 비주 확인할 때 이거는 연구소를 꼭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보전산지 내 연구소 설치 허가가 뭐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나 그런 연구 원래 그런 건물이 못 들어가는 곳에 연구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허가를 해준다. 연구소 설치 있게 건물이나 그런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시고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뭐 제한의 예외 인정 같은 부분은 뭐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교의 부분에 잠깐 와서 연구개발 같이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의 부분에 뭐 제한의 이제 예외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이 안 써보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은 이제 기업의 이제 효율적으로 이런 연구소를 저희가 그냥 그동안 이제 지원 혜택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혜택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이렇게 대표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뭐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 이제 법인세 또는 이제 개인기업 같은 경우 소득세죠. 이제 절세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 1분기, 4분기, 보통 이제 직전 4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1월달, 1분기부터 12월달까지, 4분기까지,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경상 연구개발비의 25%를 차기년도 법인세, 소득세 낼 때 감면을 해주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이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면 여부는 이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내가 뭐 세금을 솔직히 많이 안 낸다. 아무것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좀 내셔야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올해는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혜택을 안 받으셔도 되고, 요거는 그 세무서장에다가 자기가 신고하는 식, 세무사를 통해서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뭐 신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그 연구개발비라고 하시면 이제 연구전담요원의 급여 또는 이제 연구활동비,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교육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활동을 했을 때 이런 그런 비용들. 근데 여기 보시면 대표자의 경우 급여의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표자는 연구전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 급여의 30%만 실제로 연구영상개발비에 이제 산입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직원들은 100% 다 산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시험용 자재 물품 구입비, 연구시험에 들어간 시료라든지 샘플이라든지 견본품이나 그런 거 구입하셨을 때 그런 부분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기자재, 뭐 실험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측정 장비라든지 구입하실 때 그런 것도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이게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표라는 게 있어서 이제 연구개발비가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업종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매출액의 5%에서 7% 정도까지 쓰면 나라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기준이고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지식산업 그쪽은 한 10% 정도를 맞추셔야 돼요. 밑으로 쓰시는 건 상관없고, 너무 오버해서 10%인데 20% 30% 쓰시면 나중에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저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비 인정을 이제 하실 때, 이때 뭐 대부분의 다 이제 비용들이 그 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7월달에 인정을 받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가 7월달에 인정 받았는데요. 1월달부터 6월까지는 급여든 또 실험 기자재를 사도 그거는 연구개발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월달 날짜를 잘 맞추셔야 되고, 그 날짜 이후 거부터 되기 때문에, 또 연구소를 만들어서 벤처를 내시잖아요. 그 연구개발 유용을 하실 때 같은 경우에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전 4분기라는 기준이 연구소 인정 선 날짜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 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5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분기를 넘기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 쓴 비용은 안 됩니다. 아닙니까? 연구 설립되고 난 다음 설립된 후부터. 설립 일자부터. 12월달에. 안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립일자가 아니라 인정서 나온 날짜부터.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년 1월달에 그래서 5천원 썼어요. 그러면은 신청을 현재 4월달에 하시면 되죠. 4월달에 분기가 지나야 되니까. 잠깐. 그래서 이게 기간으로 밀리고, 저도 그래서 두 군데 밀려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7월달에 냈어요. 근데 이제 벤처 기업 기술평가 보증으로는 안 돼서 뭐 내년에 그냥 연구개발 유형으로 내자. 대표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뭐 협의할 부분이 아닌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내서 한 내년 2분기 때 제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전담부서 연구소 그 변경 시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연구비는 전담부서나 연구소나 같이 본다, 합산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벤처 확인 받으실 때는 연구개발 이용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업 5% 7%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을 하시거나 5천만 원을 맞추시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감안하셔서 수준 어느 정도 맞추시고 인원 부분도 맞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연구개발비 요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마 교육 받으실 때 2월 된다고 다음에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좀 헷갈렸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봤는데 창업하시고 5년 내에 하시면 10년 동안 2월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연구개발비가 25% 해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세금이 만약 900만 원이 나왔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소 요걸 하실 경우는 최저한제라는 게 최저 환세, 그러니까 최소 그거를
적용을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거든요. 예, 그럼 예. 100만 원이 남잖아요. 네. 이거를 다음에 또 그렇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음에도 똑같이 1,000만 원 나왔을 때는 1,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창업 5년 지난 업체 같은 경우는 5년 반. 아, 그리고 창업 5년 창업한 지 5년 지난 업체들은 5년만 받을 수가 있고요. 창업하기 5년이 안 지난 업체는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5년 이내를 소급받는 겁니까? 그럼 지금부터 5년 이후 동안 받는 겁니까? 어차피 개발비는 그 지금부터 인장서 받은 날 이후부터 다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거는 의미가 없고요. 예. 예. 그러면 5년 지나지 않는 기업은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안 되는 기업들은 10년 동안 아, 창업. 지금부터. 예, 10년까지 2월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중복 하다 보면 너무 커지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굳이 그런 거는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당연히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 그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많지 않을 때는 조금씩 그렇죠. 내고 예,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인세, 소득세나 절세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팁이고요. 이걸 활용을 잘 하시면 네. 기업에도 도움이 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인원이라도 한 명 더 쓰고 하면 나라에서는 뭐 채용이 더 늘어나니까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취득 재산세 절세 활용이 부분인데 그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그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해주는 기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면 여부는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단 요거는 연구 전담 부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연구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만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저도 내년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공장을 새로 사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듣더니 그러면 공장 살 때 이거 60%에다가 취득세 면제되냐? 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공장 전체가 다 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구소 그러니까 용어로. 연구소로 신청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예, 미리 사전에 그거는 이쪽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만큼 내가 연구소 면적을 쓰겠다. 그 부분을 전체 면적에서 나눠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취득세, 예, 재산세. 그 만약에 그리고- 그 부동산이 엄청나게 크면은 차라리 별도 법인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벤처를 받으시면 되죠. 아니 벤처 가기 전에 예. 중기업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연구 편람을 봤는데요. 예, 가세 밀집 지역 외에 예, 그러니까 화성시 같은데 새로 법인 하나 만들면은 예.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은 세금 감면이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이내는 75% 예. 법인세 감면, 예, 2년은 또 50% 예. 그렇게 새로 바뀌었습니다. 예. 18년도에. 보통 그래서 그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 관리 편람형 보시면 예. 취득 후 1년 이내에 어.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세무서 쪽에다 확인을 했을 때는 바로 해라. 바로 준비해서 발휘해버려라.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걔네들은 그냥 고민하기 싫어 무슨 거잖아요. 아싸리 안 물어보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네. 공장 얻으실 때 새로 얻으실 때 그러니까 연구소를 얻으시면서 내셔도 돼요. 조건만 맞추면. 그럼 조건만 맞으면 나중에 할 필요가 없겠죠. 세금 혜택 받으니까 미리 접근되는 순간에 그냥 내버리겠죠. 그러니까 연구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 안 되면 연구 전담부서는 어차피 이쪽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한 명 더 뽑아갖고 연구소로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연구 전담부서로 다른 거로 혜택 받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니까 기업 대표님한테 이런 부분 일단 무조건 만들고부터 예. 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시고요. 요즘 옛날에는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많이 하는데 요즘 안 해요. 전부 다 신규 법인을 다 만나면 예, 그러게. 편하고 쉽고 혜택 많이 받으니까. 예. 다음으로 이제 비과세 절세 활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업 대표 쪽이 아니라 그 연구 전담 요원한테 들어가는 이제 혜택인데 월 20만 원까지 연구 활동비로 해서 이제 사용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다시 돈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득세 부분, 비과세 부분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시고요. 이거는 급여하고 별개로 해서 적용이 되시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부분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급여 말고 연구 활동비로 나간 거 그렇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절세 활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제가 써놨지만 내용은 이제 연구 개발용으로 활용할 물품, 기자재, 시료 등을 수입할 때 관세 80% 이제 면제 받는다고 이제 써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기업체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샘플, 테스트용 자재 이런 거 들어오는 것들이 한 개 두 개씩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박스, 뭐 한 차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로 관세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무역 실무를 했었지만 지금 뭐 중국 같은 데 들어오면 FTA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0%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안 끊어주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안 끊어주니까 돈 주고 끊거든요. 그게 거의 관세 정도 나와요. 요청하는 게. 그럴 바에 그냥 관세 내고 만다 내가 차라리 그거 우편 받고 조금 급여는 더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내가 관세 내고 만다 그렇게 받는데 요거를 활용하시면 연구소에서 활용하시면 이거를 기재했을 경우는 8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WTO 협정관세라고 하잖아요. 8% 정도 나오시는데 그거에서 지금 80%면 한 6.4% 정도 되세요. 그럼 1.6% 정도만 내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차피 수입 신고할 때 이거를 아예 하고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쌓이진 않지만 그런 부분 활용하시다 보면은 모이고 하면 그것도 큰 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대표님들한테 설명해드리면 아 그런 것도 있냐고 정말 좋아하세요. 이런 것도 자기 돈 실제로 나가는 돈이 뭐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도 현재 내가 내는 돈에서 바로바로 절세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도 하시고 활용도 잘 하세요. 혹시 그런 분들도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연구 시료를 구매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자기 생산하는 거.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혹시 그게 제일 구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죠.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증서 확보 시에 그 국제사업 신청 시 같은데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대 사항들인데 처음에는 벤처기업 확인 받으실 때 우대를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기업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평가 보정을 신청할 때도 당연히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으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노비지 기업 확인 신청할 때도 물론 당연히 기술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평가 시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노비지 신청 시 당연히 이것도 연구소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국제사업 우리가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국제사업 같은 부분 신청할 때도 당연히 가점 사항이 되고 필수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필수로 봐야지.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지금 벤처기업 이노비즈 이게 다 로고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주로 과제를 해주는 그 기관들 이름인데 저도 이제 과제를 해봤지만 여기서는 안 했고 그 전에 회사에서 이제 해봤는데 그냥 물어봐요. 연구소 있어요? 신청할 때. 네.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허 있는 거하고 연구소에 있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준비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연구소 동향을 제가 어제 좀 찾아봤어요. 요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먼저 이제 중소기업 안에 조직 확보 동향을 보면 국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이게 이제 올해 7월달 자료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국내 지금 중소기업이 360만 882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 38,880개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밖에 솔직히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그건 없죠. 이 부설 연구소나 뭐 TO가 있다는 그런 거는 없죠. 자기 조건만 무조건 다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거의 제대로 다 몰려 있고요. 왼쪽 도표에 보시면 딱 나오는데 서울, 인천, 경기가 25,000개, 6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울산, 광원, 제주, 세종 이렇게 해갖고 3% 미만으로 나온 것만 이렇게 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외 지역 1만 개소인데 나머지 지역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것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적은 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좀 없다. 좀 더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밑에 빨간색 과제 부분인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그 수도권 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도 있잖아요. 그쪽에 연계발 투자를 활성화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시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거나 준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현재적으로 R&D 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조사된 내용인데 지금 우측에 먼저 보시면 중소기업 R&D 인력 채용 실패 경험, 그러니까 채용을 못했다라는 그런 채용하려고 했는데
혁신형 기업은 아시죠? 벤처하고 이노비즈 그런 기업들이 47.3%가. 근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다를 포함한 게 아니고요. 보시면 왼쪽 표에 보시면 이제 올해 1년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에 400개 업체 중에 그 경기도 그쪽에 있는 400개 업체 중에 뽑아서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혁신형 기업은 거의 47%가 실패를 해봤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뽑는다는 얘기죠. 일반 기업은 38%. 그리고 창업 기업 47%, 일반 기업은 43%. 실제로 이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 모집을 못하니까. 뭐 사람이 있어야 연구소를 내든지 뭐라든지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향후 전망하고 과제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R&D 인력이 확보를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사업이 늘어날 건데 그리고 그런 중요성도 커지고 근데 실제로 현재로는 중소기업이 R&D 인력 확보가 되게 어려우세요. 저도 제가 컨설팅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람 한두 명 충원하시라고 하는데 못해요. 뽑으려고 하는데도 못해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오는데 무슨 체육학과 오고 다른 학과 오고 막 이렇게 인문계열, 사회계열 막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못 쓰는 거예요. 뽑아서 연구 인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어차피 그 조건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패 확률이 계속 높아져 버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뭐 지금 석박사학과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하다. 마찬가지로 그 전공을 하시는 배우 나오신 졸업하신 분들, 사회에 진출하신 그런 뭐 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데로 가려고 하시고 하다 보니까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채용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시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력이 오래 되시다 보면 약간 폐쇄적인 부분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 그런 걸 막 수집하셔갖고 그걸 기술화하는 게 연구개발 인력들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폐쇄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령화라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넓게 보고 뭐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 제품 개발 그런 데 도전해야 되는데 막혀 있다는 부분.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해줘야 회사에서도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걸 좀 막혔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석박사 고급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보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진짜 신입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50% 지원 받는다고 해도 솔직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못 써요. 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을 맞춰줄 수 있는 학교 솔직히 않고. 그러니까 현실성으로 안 맞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부분이 신규 R&D 인력을 많이 좀 중소기업 쪽에 배치할 수 있게 유입 그런 촉진해야 되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좀 오래 있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직원들 그 연구 인력들한테 제공하는 조건들이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요. 뭐 정책 부분에서도 그렇게 좀 유지가 할 수 있게 뭐 지금 고용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R&D 쪽에서도 그런 부분 좀 확대가 좀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우선 내용을 제가 드렸는데 좀 두서없게 막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는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실무로 내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협회에다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진행을 뭐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그 연구소 설립할 때요. 예. 그 업체가 예. 중소기업이 몇 년이 지나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래서 1년이 돼도 되고 30년이 돼도 연구 설립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팩트죠. 감사합니다. 아, 예. 저는 저 질문은 이제 딴 거 아니고 실제 이제 협업을 해보셨으니까 하시다 보면 가장 인적 그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요걸 맞추고 저를 맞추고 하는 지금까지 현재 경험을 좀 한번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게 연구 분야를 일단 조정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과학기술 분야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সম이 없으면은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갖고 그냥 지식기반 서비스로 내시면 돼요. 나중에 얘는 충원되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고. 지식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한되어 있는 전공이 없잖아요. 연구 분야는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맞는 조건으로 맞추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경력 정리서를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인원이 부족했을 때 그 어떻게 충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약간 임시 변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기간제로 이제 연구 요원들을 이렇게 활용한다 얘기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연구 편람이나 그런 데 확인해 보시면 그 연구 개발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사람을 이제 계약을 그 기간제로 계약을 채용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어차피 4대 보면 다 계약주도 다 주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내가 인정서를 만약 이번 달에 11월 달 1일 날 낸다 그러면 1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분하고의 실제로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연구요원 쓸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되네요. 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서에 계약서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분은 그 기간 동안 연구요원 사용하시다가 그분이 그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직원 채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분을 채용하시던 다른 분을 넣든 하시면 그 기간 동안은 그분이 연구 상담 요원이 되기 때문에 연구소 만들기 위한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실제로 또 계약직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정규직만큼 근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자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제를 그렇죠. 그래서 연구소 설립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나중에 주위에 이제 6개월 동안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주 40시간 일하는 게 정규직인데요. 주 20시간만 해도 기간제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그냥 연구소를 내야 되는 임시 변통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서 지금 당장 사람 못 뽑으니까 정규직을 못 뽑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연구소 만들어 갖고 혜택 받으면서 연구 개발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허락을 해주는 이유가 정부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을 때 나쁜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 제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서 연구소 만들어서 연구 개발해. 그래서 만들어 갖고 매출하고 수출하고 하시라. 이거 중요한 팁이죠. 지식 기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격 조건이 미공개가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과는 또 안 되는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됩니다. 쇼핑몰을 한다. 다 됩니다. 아니 어느 과가 등록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에서 사면 그러니까 제한된 학사를 전공을 전공 어떤 전공이든 학사를 하시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연구 활동 개요서라는 거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쓰는 내용들이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쓰잖아요. 쓸 때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해온 거잖아요. 해오고 이제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발령을. 근데 그럼 이분이 정말 그 체육과 분들이 기계를 만지고 전기를 만지고 하진 않잖아요.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했을 경우에 한 분은 조형예술과예요. 예술대를 나오셨는데 제가 전자상거래 쪽으로 엮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구개발을 하는 활동 개요 내용이 뭐냐면 사이버 네트워크 상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전자상 쇼핑몰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직접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아바타 디자인했다. 조형예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각을 해보고 그걸로 그 2D로 뜨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맞대요. 된대요. 그럼 맞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구활동 계열서를 너무 거짓으로 끌면 안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경영학과 원래 경영학과 수학과는 4연계로 들어가요. 그분은 되고 만약에 저같이 무역학과다. 근데 와서 뭔가를 해서 진행하는데 나는 그럼 무역적으로 사이버상으로 무역 거래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내가 투입했다. 내가 무역 시스템을 아니까.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뭐 연구소가 좀 폐쇄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데 실제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잘 몰라서. 경영학과하고 수학과는 예. 자연교육 그거는 그냥 과학기술 분야도 다 되세요. 경영학과 같은 전부 경우는 다 자기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관련해서 공정 경영하는 그런 내용 배우는 게 있고 수학과 같은 경우 원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치 계산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영상이나 아니면 공정상의 수치 계산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되고. 공학과, 법학과, 영문학과 이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가면 막 거의 다 인문계 막 차이기를 도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많은 거예요. 힘들어하고 막 처음에 기업 대표님 그러시는데 그 이전 대표님은 의지가 있으시면 준비되세요. 그런 분들. 왜 할수 있어요? 영문영화과 이런 데도 다 될 수 있겠네요. 영상 쪽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야? 근데 그분들이 나오신 회사에 입사하셨는데 그분들이 막 기계 조립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영상 쪽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콘텐츠 문화 그렇죠. 이쪽으로 지식개발 서비스를 만드시면 돼요. 얼마든지 무슨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잊지 마셔야 될 게 지식개발 서비스는 전담부서가 안 됩니다. 신인고 자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연구소. 예, 무조건 연구소를 하시고. 연구소는 두 명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자가 연구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명이 하니까. 대표하고 한 명 더. 그렇죠. 하면 더. 맞춰갖고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잘 근데 만드시고. 콘텐츠인데 대표자는 저희 공대 넣고 이 사람은 영문과 넣으면 콘텐츠 문화가 안 되지 않나요? 중요한 팩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내고 나서 바꾸면 됩니다.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구 분야를 변경 신고할 때는 내가 이쪽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증빙자를 제출하시면 변경 신고가 되세요. 근데 꼭 내서 세금 감면만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바뀌었어요. 이쪽이 확 커졌어요. 그럼 이쪽 거 해야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구소를 변경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리고 변경 신고는 몇 번 하셔도 돼요. 한 번에 두세 개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안 되는 거지 바꿔도 돼요. 세금 보상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는 예. 전담부서가 안 된다. 예. 그래서 2명 이상에서 연구소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한번 넣었다가 반려받았어요. 안 된다고. 아, 디스크. 제가 전산상거래 쪽 넣었거든요. 갑자기 넣었다가 반려받았고 제가 연구소로 다시 넣었어요. 연구소는 그냥 패스되더라고요. 사진만 좀 잘 찍어서 보내라고. 토이처에 보면 7일 이내에 된다 안 된다 통보가 4일 정도 걸려 4일. 4일 걸리는 거예요? 4일이면 문자 와요. 그러니까 넣고선 이틀이면 보안 사항이 있으면 보안 문자가 바로 오고 팩스나 오든지 메일은 와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세요라고 떠요. 그러면 그거에서 넣으면 또 2, 3일이면 나와요. 제가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데요. 예. 지식기반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체크하는 게 이쪽이 심사위원이 아니고 그 알바들 해요. 알바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알바들 한다니까. 그래서 욕구 맛은 끝나고 참 제가 질문이 연구소 만드는데 샘플도 지금 그 오늘 확인했는데 법인이 예. 요건이 많이 나서졌다 하더라고요. 예. 그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것보다 예. 법인을 만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보니까 한 300 정도, 500 정도 예. 충분하게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오래 보니까. 300이 뭐죠? 자본금 말씀. 자본도 300만 원. 시- 옛날에 10만 5만 원, 원이었는데 10만 원짜리 법인도 있습니다. 제업체 그래요? 중에 10만 원이에요 자본금이.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보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지. 아니 10만 원이면 1000만 원 만약에 창업자금 1000만 원만 받아도 부채율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진짜 1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바꾸시라고 당장 그거 당장 바꾸시라고 규칙이 높여지. 2천만 원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네. 지신보에서 그분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이게 너무 높아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어 활동해가지고 자본금 그렇죠.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처음에 시작을 뭐 처음에 저랑 만난 게 아니지만 저희 만나고 나서 현재 상황을 기업들이 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 잡아갖고 틀어진 거에서 바로 맞추고 빠진 것은 끼워 넣고 넘는 것은 그거 빼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칭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소예요. 예,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실 거고
도소매만 물론 도소매도 있지만 제조를 하실 거고 진행하실 거면 신제품을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전에는 뭐 2년 3년 막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한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시즌 지나면 경제상품 쫙 나와요. 경제상품이 안 나오는 제품은 안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도소매 하시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너무 짧아버리니까 계속 연구 개발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옛날에는 한 번 딱 해놓으면 1년, 2년 좀 쉬었거든요. 그리고 한 끝나기 한 반년이나 1년 전에 그때 신제품 이제 개발 들어가요. 새로 업체 찾고 막.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 끝나 바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 기간 틀리게 갖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연구 전담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갖추면 나라에서 지원해줄게 라는 게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갖추고 가는 게 일단 좋고 이런도 그렇고 설비나 그런 부분이 좋고요. 중소기업에서 대표들이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안 느꼈는데 이래서 연구소가 기업소 연구소가 너무 필요하다. 예. 그럼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다 이럴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교육자로 만들 때는 자 이제 필요 서류들을 어떻게 했든지 제 샘플이 있으니까 다 이제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고 그런 대표들한테 네. 당신이 하면 그렇죠. 이걸 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실무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네? 실무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다 도와줄 테니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쓰는 건지를 이제 정확히 이해시켜주면 그냥 바로 내가 몇 명 뽑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언제까지 몇 명을 준비하면 돼요?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어차피 추가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혜택을 먼저 얘기하면 처음에 현장에 지금 근데 한 80% 전부 다 세금 감면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 안 하세요? 그럼 그게 워낙 크니까. 네. 근데 그게 실상이죠. 감면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개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제대로 연구개발을 하고 그럼 내가 감면해줄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연구개발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연구소 있으면 감면해줄게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세금 토탈이죠. 실제로 이런 얘기 하시고 대표님이 이해를 하시면 내가 연구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준비하세요. 막 사람 뽑고 막 자기가 막 알아서 막 하세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준비 다 했다고 언제 신청하냐고. 그것도 인원이 좀 있는 회사라야 그러겠네. 없으면 새로도 뽑으시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이해하시는 대표님들은 중견기업은 내야 되겠네. 소기업이 그거 안 해도 되죠. 소기업 그렇게 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인원의 당장 월급을 못 준 상태다 그러면 그때 아예 그냥 포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어차피 그런 회사를 세금도 많이 안 내요. 감면받을 게 없어요, 솔직히. 계속 그렇게 감면받으면 세금도 더 나온다니까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데는 안 만드시기 낫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교육 꾸밀 수 있다. 꾸며놓고 얘들 월급을 줄 수 있어. 정도가 되는 회사라고 하시면 일단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자꾸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맞죠. 반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출이 많이 안 나와도 연구개발원이 있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면 매출은 올라갈 거고 그럼으로써 기업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대표님이 탑절하시는 거죠. 이게 벤처를 내주는 이유가 벤처기업 협회에 가시면 벤처기업이 뭔지가 적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그 성장 장학성의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치. 판단해 볼 때 그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확인해 주는 게 벤처기업 확인이에요. 자, 뭐냐면 정리하면 벤처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연구개발 유용으로 벤처를 내줘요. 자, 뭐냐면 연구개발비를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내가 연구개발비 직원 쓰고 인건비 급여 주고 막 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 대표가 다른 데 투자 받는 게 아니고 기업 대표가 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좋아 그러면 연구개발비 투자를 하면 내가 벤처기업 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데 방금 뭐 생긴 회사가 얼마나 매출이 있겠어요. 사람 내가 내 돈 투자해서 사람도 뽑고 그 사람한테 연구개발 시키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면 그거 팔아서 매출도 나오고 그 중간에 저희랑 같이 해서 과제에서 과제비 받고 그러면 그거 과제 받아서 더 좋은 거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회사는 성장을 하겠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뭐 긴 시간 뭐 얘기 드시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뭐 필요한 도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